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의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속내를 알고 보면 오히려 한국을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수작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아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이번 발표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에 세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앞서 1일 진행한 브리핑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브리핑 후 문답이라는 형태로 홈페이지에 비자 면제 발표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에 나선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한중 관계가 친밀했던 역대 정권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중국은 2013년에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제3국으로 환승한다는 전제하에 최대 144시간 무비자 입국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전면 무비자 조치는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시끌시끌한 상황으로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해당 내용을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한국 등 9개국 무비자 시행, 한국 무비자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들은 탐탁지 않다, 중국에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것 아니냐, 한국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누구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거냐, 한국은 중국에 올 자격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중국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한국이 비자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만큼 체류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엔 중국 체류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대결 구도 고착화를 막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 면제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건 현재 중국 경제가 여행 수입을 확대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올해 5% 성장률 목표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지어 IMF는 지속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침체 수렁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탄소 흑연 제조업체 메르세는 지난달 중국 내 제조 공장 문을 닫았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한때 하루 10편씩 운행했던 미중 노선을 3편으로 줄였습니다. 곳곳에서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폭발 직전의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비자 면제를 해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작년 7월 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A씨는 작년 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방첩법에서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무엇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건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 교민이 1년 가까이 기약과 정보가 없는 깜깜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런 의구심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사기관에 유리한 현지법으로 인해 A씨의 가족은 A씨가 체포된 이후 호텔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통보만 들었을 뿐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A씨가 5월 정식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도 드문드문 편지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의 가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다는데요. 중국 변호사로부터 중국 법상 사건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단호한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반도체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주로 갖고 있었고 A씨가 기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은 데다 한국인은 프로젝트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정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단속에 보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기술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이 기술 빼돌리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인재를 억류하는 행동까지 보이면서 한국도 중국만큼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19건, 이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무려 5건에 달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술 유출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유출 수단이나 방법도 고도화돼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에 중국처럼 간첩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하는 등 반대가 없는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찍이 국정원은 기술 유출 범죄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법원도 양형 기준을 손보는 등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이 비자 면제책을 꺼내들며 한국인들에게 여행을 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반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이 사람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건데 외국 관광객이나 출장자들한테도 규정이 적용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불심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9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수집에 따른 구류, 벌금 등 신체 경제적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SNS에는 상하이 공항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당했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홍콩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세관 통과 시 여직원 2명이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중국 공안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매우 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앞서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대만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됐던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중국 정부의 행동, 그냥 무시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